네, 안녕하세요. 이득왕 김이득입니다. 이번에는 뉴스 브리핑을 부동산 초등학교에서 진행하게 됐는데, 안녕하세요. 네, 이번 이 뉴스 브리핑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번 주에 살펴볼 뉴스 또는 부동산 이슈들을 이렇게 기사화한 것들을 제가 선정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볼 만한 뉴스가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번 뉴스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내가 매일매일 부동산 뉴스를 눈여겨보시는 분이 아니라면 누군가 한 명은 이렇게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출발한 그런 컨텐츠고요. 원래는 이제 부동산 고등학교라는 저희 투자 전문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그 아래에서 운영했던 컨텐츠인데, 이거를 좀 부동산 초등학교에서 보다 많은 분들이 들어보면서 의견 교환하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번에 뉴스 브리핑을 부동산 초등학교에서 진행하게 됐고요. 앞으로도 좀 자주 이렇게 저희가 이제 원래 일요일 저녁에 이렇게 실시를 하는데, 일요일 저녁에 또 이렇게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랑 같이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스피커 요청을 해주셔도 저희가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제가 받아드릴게요. 가장 먼저 제가 방금 카페에 올려놓은 글입니다. 제가 오늘 살펴볼 뉴스들을 제가 올려놨고요. 혹시나 카페에 가입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텍스트로 한 번 더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네, 이 순서로 진행을 하고요. 보통 1시간 정도 진행하기 때문에 많으면 9개, 그리고 뭐 적으면 7개 정도를 뉴스를 안내를 해드려요. 그런데 오늘은 좀 제가 15개 정도를 선정을 해봤는데, 시간이 허락하는 하에서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뉴스만 소개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뉴스와 관련된 부동산 이야기들이라든지 제 생각, 이런 것들을 라디오 형식으로 여러분들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봤습니다. 처음 뉴스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네, 음악은 이제 꺼두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뵙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가장 이 듣기 전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그런 내용부터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이 뉴스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것은 앞으로 배치를 해두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뒤에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냐,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제 흥미, 그리고 이 좀 신기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 위주로 좀 뒤로 배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은 좀 이렇게 투자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알아야 될 이슈 같은 거를 먼저 빼놨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제가 안내를 드릴게요. 제가 항상 첫 번째 뉴스로는 이번 주 부동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저번 주에는 부동산 고등학교에서 이 10월 1주차 그 부동산 움직임에 대해서 뉴스가 안 나온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전달해드리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1주차에 전해드리지 못했던 내용과 2주차 부동산 시세 변동에 대해서 기사가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0월 1주차에는 전국이 0.14%, 그리고 서울이 0.2%, 수도권 0.17%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전국 아파트 값으로 따지면 이제 0.14%이기 때문에 이게 0.1%라고 해서 작게 보이실 수 있겠지만은요, 0.1%가 이 주에만 상승한 거기 때문에 꽤 시세가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서울 수도권 5대 광역시 그리고 모든 도의 아파트 값이 일제히 상승했고 경기도 대부분 지역은 상승을 했지만 일부 지역은 하락했다. 그리고 일기 신도시 중에는 중동과 일산, 분당과 평촌이 중동과 일산은 상승, 그리고 분당과 평촌이 하락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사실 기사로서 여러분들이 거주하시는 부분,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되겠지만은 대체적으로 10월 첫째 주에는 대부분이 상승을 했다. 근데 주목할 만한 점은 분당과 평촌, 이 일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지역들 중에서도 하락한 내용이 있다. 즉 하락과 지금 제가 조금 거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10월 1주차가 이렇다는 거고요. 두 번째 바로 넘어가서 10월 2주차 전국 서울 수도권의 시세를 살펴보면 1주차에 상승한 것이 무색하게 2주차에는 마이너스 0.08%, 그리고 서울 마이너스 0.07%, 수도권 마이너스 0.08% 이렇게, 그리고 5대 광역시도 전부 다 일제히 하락하면서 부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오르는 것만이 아니라 또 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 어느 주는 올랐다가 어느 주에는 떨어지는 그런 시세가 보합하고 있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또 뭐 2기 신도시 중에 동탄 2기 신도시가 주목할 만한 상승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또 위례는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이 뭐가 맞지가 않죠. 위례가 오르면 사실 동탄도 올라야 맞는 것인데 어디는 오르고 어디는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개별적인 물건에 따라 이게 오르고 내리는 것이지 부동산의 상승 또는 하락이 전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조금 이따 같이 살펴보겠지만 전세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세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기 트래킹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그냥 저처럼 이게 올랐는지 내렸는지 이게 감으로 이렇게 그냥 넘겨짚듯이 이걸 짚어보셔도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계속해서 내가 매주 주식처럼 시세를 확인하고 또 시세가 내 눈에 들어오고 이런 건 아니지만 꾸준히 관심을 가지다 보면 반드시 이 시세를 트래킹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그 시각에서 차이가 좀 날 거예요. 먼저 기회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로우 데이터를 본인이 직접 볼 수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 시세 트래킹을 여러분들도 꼭 반드시 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네. 다음 뉴스를 전해드릴게요. 이걸 제가 한번 하나하나 링크를 복사해서 보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뉴스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월간 주택 매매량 5만 건 횡보라는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거래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제한적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세가 부침이 있다 또는 횡보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관망세로 접어드신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주택 매매 거래량이 월 5만 건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은 5만 건이에요 하면은 그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친절하게도 이 얼마가 적당한 수준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최근 10년간 월 평균 매매 거래량이 7만 7천 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7만 7천 건의 70%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거래량이 지난 10년간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까요? 매매 시장이 호전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지에 대해서 확실한 그 판단이 서지 않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 분들이 관망세로 매수를 할지 지금 매도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황인 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5만 건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까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매도를 하는 사람도 매도를 할지 말지, 매수를 하는 사람도 매수를 할지 말지 고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또 뉴스가 또 하나가 있었어요. 사실 지금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최고점 대비 85% 수준에 육박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최근 이제 조정장을 겪으면서 많이 떨어진 곳도 있고 또 적게 떨어진 곳도 있고 한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강남, 그러니까 금액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 강남을 많이 접근을 하시겠지만은 대부분의 사회초년생, 그리고 이번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2030, 3040 세대에 접근이 가능한 대부분의 수도권 아파트 또는 서울의 그 비핵심 지역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사실 좀 평균보다 조금 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조정장에는 강남과 퍼센테이지로만 따지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강남 아파트가 더 많이 떨어졌어도 강남 아파트는 더 지지선이 강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반면에 서울 비핵심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남보다는 더 많은 하락을 기록을 하면서 이 평균이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85% 수까지 회복했다는 게 믿기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저도 사실 이것을 체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수준까지 일단은 회복을 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뉴스인 시세보다 비싸게 눈높이 높인 집주인들 안 사요, 매물 쌓인다.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 기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매도인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매수인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 상황에서 집주인들은 팔기 싫지만 일단 매물을 질러 놓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저는 좀 웃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주식을 우리가 할 때도요, 그런 분들 있죠. 내가 오늘 여기를 안 갈 걸 알아요. 예를 들면 10,000원짜리인데 11,000원을 오늘 못 갈 걸 알아요. 근데 11,000원에 일단 매도 주문을 걸어 놓으면 뭐 되면 좋고 아님 말고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건 부동산 시장에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어떻게 보이냐면요. 이게 비트코인 트레이더의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비트코인은 24시간 장이 열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의 트레이더가 이제 내가 매도 주문을 잘 때는 누르지 못하니까 이제 매도 주문 약간은 터무니없는 금액, 이게 슈팅이라고 하죠. 상방 슈팅이 딱 한 번 됐을 때 그때 매도 주문이 체결이 될 수 있도록 조금은 터무니없는 가격에 이 매도 주문을 넣어놓고는 해요. 근데 그 비트코인 트레이더의 방식이 서울 아파트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상 팔 마음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한번 살 수 있으면 사보시던가. 이런 거는 사실 매도를 하겠다는 사람의 입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윙매물, 저는 거의 허위까지는 아니지만 네네 그렇죠. 스윙? 아무튼 이제 그렇게 보여서 이것이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바람직하진 않지만 결국에는 이것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이것 또한 비트코인에서 좀 차용한 개념인데 상방 저지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매물이 쌓인다는 것은 사실 어쨌든 간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많은 시장이다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방을 이제 뚫으려면은 그 물량을 소화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물량이 너무 많으면 상방을 뚫지 못하고 다시 꺾여 내려가는 형국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차트 분석에서 사용하는 개념인데 저는 이 매물대가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기사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의 우상향을 뭐 점지하고 계시다면 그런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이 이 상방을 뚫을 만한 강력한 상승 요인이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매물이 쌓이는 것은 그 상향을 저지하는 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건 100%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다가 의견이 있거나 재미있는 생각 있으시면 뭐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해 주셔도 돼요. 이게 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하는 거지 제가 일방적으로 사실 얘기하는 건 아닌데, 제가 뭐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는 어떤 썰이라든지 이런 게 많지는 않아서 그렇게 여러분들께 재밌게 얘기는 풀어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도 저희한테 피드백을 해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버틸 의지가 있는 집주인들, 살만하다는 거죠. 그쵸? 살만하다는 거고, 지금 뭐 앓는 소리 뭐 금리가 높다 어쩌다 하지만은 사실 살만하고,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슬슬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가 15개나 되니까 조금 빨리 넘어가는 감이 있는데, 전부 다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요.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 약발이 좀 떨어지고 있다. 호가를 조정하는 집주인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 유도 논리,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싸다는 어떤 그런 캐치프레이즈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적극적으로 자극적으로 이렇게 마케팅하면서 지금 가장 싸니까 여러분 지금 못 사면 내년에는 못 사, 내후년에는 못 사, 이런 식으로 약간의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의 매수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가를 집주인 측에서 조금 포기하는 부분이 생기고 있다. 상방 저지선이 점점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이 뉴스를 선정해 봤습니다. 상방 저지선이 내려온다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조금은 자극적인 표현이지만 아가리 호가를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저도 아가리 호가라는 말을 사실 좋아하진 않는데, 팔 생각 없는데 이렇게 질러놓는 게 조금 더 싫어가지고. 네, 다음 뉴스입니다. 하반기 들어서 아파트 전셋값이 오름세라고 합니다. 지금이 사실 이사철이에요. 가을 이사철이라고 하는 이사철인데, 이게 연말까지 이어지고 연초까지도 이어져가지고 연초에는 전입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집을 구해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전셋집이든 매매집이든 이제 계약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사람들이 매매를 하는 것보다 전세를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느냐, 전세 매물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전세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데, 전세를 하려는 사람들이, 전세를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다 보면은 전세를 살 수 있는 집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만큼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지금 백억러님과 운이어님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전세 매물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이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어느 정도 그러니까 커먼 센스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시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가속화될 수 있고, 앞으로 이제 12월까지 이 계약을 더 진행을 할 텐데, 아직까지는 물량이 지금 이제 계약 만료되는 물량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지금 전세 가격보다 소폭 오를 수 있겠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전세에서 빠지시는 분들이 사실 2년 전에 전세를 들어가셨던 분들 또는 4년 전에 전세를 들어가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사실 전세 가격이 많이 내려왔었을 때 다음 연도 다음 계약에는 내가 전세를 더 싼 금액으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대하셨던 분들도 실제로는 똑같은 금액의 계약을 체결 다시 하신다거나 지금 그런 상황이 꽤 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세를 또 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일찍 매물을 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것도 다음 뉴스도 사실 같은 내용이라 제가 좀 강조하고자 여러분들 2개씩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세가 오르니까 또 갭 투자가 다시 기승을 부린다고 해요. 사실 이제 광양 케이스를 들고 오면 사실 여러분들이 공감을 잘 못하실 것 같긴 한데, 광양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갭도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 1억 미만 아파트, 미만 갭이 자꾸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갭 투자의 매력도를 자꾸 높이고 있어요. 사실 갭 투자의 매력도라는 것은 사실 이 갭의 절대적인 가격이 낮게 되면은 실거주하지 않아도 되고 또 그냥 돈을 넣어두기만 하면 되는, 언젠간 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가격이 작을수록 더 많은 유인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갭 투자 얘기를 하니까 제가 같이 전해드리는 내용인데, 1억 미만, 그럼 도대체 1억 미만 경기도 그 갭 투자처가 어디냐? 바로 김포입니다. 김포 국평 매매를 1억이면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사실 이거를 옛날에 이제 모 대통령 후보가 이 지역을 좀 약간은 이제 지칭하면서 이제 시세가 굉장히 낮다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었죠. 그게 사실은 저는 어떻게 여러분께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이제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 국민을 아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발언이 조금 이제 주목이 되고 좀 이제 실수라고 표현을 하는 분들도 저는 계셨지만은, 그 이야기가 전혀 뭐 근거가 없는 얘기고 틀린 얘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경기도, 이제 서울에 붙어 있는 경기도 도시 중에서 수문장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이제 골키퍼죠. 문을 닫고 들어온 그런 대규모 택지가 바로 김포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검단이라는 지역도 있지만 그건 인천이고 서울과 좀 멀기 때문에 서울과 인접해 있는 신도시 중에서 김포가 조금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 김포가 이제 1억대 미만으로 갭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 서울에 붙어 있는 신도시에 1억 미만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네, 맞아요. 플랜카드가 붙고 있고 또 5호선 연장이라든지 또 자꾸만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교통 대책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이 사실 하나둘씩 이렇게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주목해 봐야 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김포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다만 공급량과 또 김포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인프라들이 얼마나 실현이 될 거고 얼마나 빠르게 구축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지역보다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셔야겠지만 저는 그것을 판단할 정도의 매력은 있는 도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김포 돈이 없다 그럼 이 김포 한번 보신다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아파트 매수자가 이제 작년이 아니라 올해 반기죠. 올해 반기 동안 절반이 3040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도 초품화 아파트가 인기를 견인했다고 합니다. 초품화 아파트를 이제 선호하는 연령대가 딱 3040이죠. 왜냐하면 자녀가 한 명 딱 있기 때문에 자녀가 다닐 초등학교를 길을 건너지 않고 단지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 그것이 갖는 메리트보다 조금 더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라는 그런 거죠. 약간 감성 시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감성 시세가 곧 시세를 진짜 형성하고 있으면 그게 진짜 가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초품화를 좀 눈여겨볼 수밖에 없겠죠. 사실 그렇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민식이법이라든지 뭐가 자꾸 세상에 흉흉한 일들이 자꾸만 이렇게 뉴스에 보도가 되고, 옛날 같으면은 그냥 모르고 지나갔을 일도 보도가 되고 이렇게 자극적으로 기사화되는 지금 상황에서 스쿨존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난다, 또 아이를 뭐 치고 달아났다, 이런 얘기가 자꾸만 반복되다 보니까 부모들의 그런 불안 심리를 자꾸 자극하는 것 같아요.
자기 아이를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24시간 따라다닐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녀가 혹여라도 다칠까, 혹여라도 다른 길로 셀까, 그런 우려가 결국에는 초품화에 대한 인기를 더 끌어올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다 맞는 얘기잖아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 맞아요. 자녀들도 더 귀해지고, 사실 이게 약간은 출산 정책과도 연결이 돼 있는데, 출산이 점점 더 이렇게 늦어지고 초혼 시기가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아이를 갖는 것이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조금 더 귀중해지고 소중해지는 이 상황에서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가 귀중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저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절반이 3040이고 초품화 인기 견인한다는 이 내용이 전혀 위화감이 느껴지지가 않고요.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반복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성 프리미엄이라는 말, 사실 이렇게 나쁜 의도로 한 건 아니지만 저는 약간은 이제 아이폰 제가 이번에 사실 이제 제 개인적인 말씀을 잠깐 드리면, 아이폰 15로 제가 핸드폰을 얼마 전에 바꿨어요. 저는 아이폰을 사용한 지가 꽤 오래됐고요. 아이폰이 비싸죠. 갤럭시보다 비싼데 왜 아이폰을 사용하느냐라고 한다면, 돈 좀 더 주고 감성을 사는 거잖아요. 만족합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사실 이게 아이폰에만 적용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더 점점 더 사람들은 먹고 살만해질 거고요. 먹고 살만해지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그 돈이면, 그쵸. 그 돈이면 조금 더 보태서 더 좋은 데 사겠다. 이게 4억짜리, 5억짜리 사면서 1,000만 원 비싼 거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인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조건이면 초등학교 품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앞으로도 유행할 수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폰과 초품화는 다르지 않다. 다음 뉴스입니다. 네, 마곡의 토지 임대부 아파트가 굉장히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어요. 이거 처음에 이거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을 때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사실 이거를 누가 하냐, 이걸 왜 하냐. 저희 부동산 초등학교 내에서도 뭐 이거를 넣으려고 자꾸 부모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넣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와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만, 부동산 고등학교에서, 제가 사실 부동산 초등학교에서는 투자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이 부동산 초등학교가 투자 커뮤니티가 아니라 정말 부동산 얘기를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커뮤니티인데, 제가 이제 방장이랍시고 계속 투자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투자 얘기를 하는 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폭넓은 대화 주제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투자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운영하는 이제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투자 얘기를 제가 이제 매주 간행물을 발행하면서 해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마곡의 토지 임대부 아파트 할만하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실 그 부동산을 접근할 때는 조금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투자 상품이고 내가 돈을 번다라는 목적, 그리고 효용을 그만큼 얻는다, 내가 투자한 돈보다 더 많은 효용을 얻는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에 들어가는 비용과 그리고 내가 얻을 수 있는 편익, 그 두 개를 비교해서 편익이 내가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많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마곡을 보셨을 때 과연 내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편익을 생각해서 마곡은 좀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일단 내 땅이 아니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고 안 좋아 보이니까 안 해. 땅이 내 거지. 땅이 중요한 거지. 부동산은 땅인데. 이런 생각만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진 않으셨나요? 저는 이 토지 임대부 아파트를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주변에 있는 월세 시세를 분석을 했고요. 동일평형 월세 시세 분석을 하고, 또 그 월세 시세보다 이것이 주는 그 차익이 얼마나 되는가를 그 간행물에서 써서 분석을 해드렸어요. 그 표를 보셨다면 아무래도 이거 의외로 할만할지도 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조금 놀란 부분은 이거 좋을지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나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 208호 청년 특별 공급
이제 청년 특별 공급 208호 중에 청년 특별 공급이 있었는데 그 청년 특별 공급이 187대 1을 기록하면서 의외로 이렇게 두뇌 회전이 빠른 사람이 굉장히 많구나. 부동산에 더 이상 뜬 애기들이 많지 않고 정말 어떤 게 이득인지 보는 사람들이 꽤 많구나. 물론 이 중에 태반은 그냥 돈이 없으니까 넣은 걸 수도 있죠. 근데 절대 그 전략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이 경쟁률에 나올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점점 똑똑해지고 있고 내가 더 주거비를 덜 내고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탐색해 본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실 소개할까 뉴스를 좀 가져올까 말까 하던 게 하나 있었는데 자극적인 또 이제 기사를 하나 써놨더라고요. 뭐냐면 부동산 멘토들이 돌아왔다 하면서 이제 자꾸 임장 끌고 나가고 이제 저도 물론 이제 그렇게 저희도 운영을 합니다마는 임장 끌고 나가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어떤 조언을 해주는 그런 고수들이 하나둘씩 또 이제 활동을 개시하고 있다 이런 거였었는데 부동산이 활황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의 고객은 좀 더 늘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제 얘기 그리고 뉴스 브리핑을 듣고 있는 것처럼 조금 더 똘똘하게 조금 더 현명하게 주택을 고르려는 사람이 많아진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여기서 끝내면 사실 그냥 그렇더라 카더라로 끝나게 됩니다. 제 생각을 말씀을 잠깐 드리면 그렇게 점점 똑똑한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경쟁력 없는 아파트들은 이제 나가리가 될 겁니다. 더 사람들은 더 좋은 입지를 가진 핵심 입지를 가진 몇 군데의 아파트만을 선호하게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은 아파트들은 도태될 겁니다. 그 길 하나 건너서도 선호도가 지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길 하나 건너서 선호도가 차이가 나는 게 이제 지금은 그렇게 많은 가격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지만 팽창하는 경제가 아니라 축소하는 계속해서 이제 수축하는 경제에서는 그 아파트 두 개의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폰이 지금 사전 계약 물량이 막 없고 막 어쩌고 이렇게 할 때 아이폰 못 사니까 나 갤럭시 사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어떻게 해서든 아이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이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사시는 분들이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소비를 하는 분들은 내가 길 건너 아파트가 저 아파트보다 조금 더 싸니까 그냥 이거 감안하고 들어가자. 물론 이런 분도 꾸준히 계시겠습니다만은 내가 저 아파트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될 놈 될 아파트를 고를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더더욱이나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아파트가 그럼 될 놈 될인가 그것을 선별하는 것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똑똑하게 행동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번 뉴스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목이 잘 안 쉬네요. 사실 제가 뭘 좀 바꿔봤는데 제가 이제 더위를 많이 타요.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그 얼음물을 먹으면서 이렇게 저희 이제 스튜디오에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동산 초등학교 공간 앞으로 좀 오픈을 하면서 여러분께도 소개를 해드릴 건데 거의 다 조성이 완료가 됐어요. 맞아요. 얼주가이기도 하고 무조건 찬 거를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찬 거를 먹으면서 이걸 진행을 하니까 목소리가 실시간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고등학교 분들이 막 이제 건강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뭐 목이 안 좋으시네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목 상태가 괜찮죠? 따뜻한 물을 먹으면서 이걸 하다 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11개째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는데도 목이 안 가고 있다. 그 부분이 좀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트도 눌러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 돌아온 명동 덕분에 서울 6대 상권 공실률이 10%대로 회복했다. 여러분들은 상가에 관심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상가라는 것은 사실 부동산 경기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주거용 부동산이라는 거는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살든 못 살든 어쨌든 간 이제 소비를 해야 되는 소비재고 약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소비재는 아니지만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경기 수준과 막
연동돼서 간다라는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상업용 부동산은요. 내가 실질적으로 돈이 없으면 바로 줄이는 게 지출이기 때문에 그 지출을 어디서 줄여요? 쇼핑에서 바로 줄여버립니다. 그러면 상권이 죽어버리고요. 탕후루 2개 사 먹을 거 탕후루 1개밖에 안 사 먹어버리면 탕후루 매출은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 탕후루 매출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월세로 이어지고요. 월세로 이어진 그 탕후루의 매출 하락은 결국에는 그 건물 가격, 상가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상권 공실률이 적어졌다라는 뉴스는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살아날 여지가 존재한다라는 차원에서 보셔도 되고요. 이거는 사실 코로나를 극복한 이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그냥 감안만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흥미로운 뉴스여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 뉴스는 상권 진짜 어렵죠. 혹시 푸딩님은 상권을 조금 분석을 하시는 편인가요? 뭐 분석을 하시든 창업을 앞두시고 계시는구나. 앞두시고 계신다는 건 아니고 관심이 있으시구나. 네. 창업하시게 되면 꼭 저희 부동산 초등학교에도 알려주시고요. 맞죠? 많이 어렵죠. 이 상권 관련해서 저희 이제 부동산 초등학교 리더 중에 한 분이신 리오님이 꽤 괜찮은 이제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세요. 나중에 한번 저희 부동산 초등학교 한번 오셔가지고 대화도 한번 해보고 이런 그 지금 창업 준비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등급 D2등급이 아파트가 284곳이나 된다고 해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제 뉴스이고요. 사실 이 안전등급 D2등급을 맞으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재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자꾸 늘고 있느냐? 재건축을 못하는 상황의 아파트들도 안전등급 D2를 맞을 수 있습니다.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데 안전진단이 이렇게 나와버린다? 그런 아파트들도 있다는 거예요. 또 안전진단을 이제 D2를 받고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공사비가 계속 오르고 또는 조합원들끼리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진행을 못하는 부분이 또 늘어나고 있다. 그럼 결국에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으면서 순서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기대감만 높아지고 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건축 아파트를 보실 때 조금 경쟁자가 하나둘씩 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건축이라는 게 사실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같은 지역 안에서 우후죽순 이렇게 안전진단을 막 받아버리고 이제 노후화된 아파트라고 이렇게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씩 이렇게 단지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순환 개발할 수 있도록 사실 지자체나 이렇게 그 공무원들이 그렇게 계획을 짜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한꺼번에 만약에 모든 아파트를 다 재건축해버리겠다 그러면 그 아파트들에 사는 사람은 전부 다 그 아파트를 나와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주변 시세에 또 영향을 미치겠죠. 월세 시세나 전세 시세에. 그렇게 되면 부동산에 또 이렇게 자금의 순환 때문에 일어나는 또 투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하나씩 정비 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번 뽑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죠. 재건축을 노리시는 분들에게는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더더욱이나 여러분들이 사업성 분석이 더 중요하게 된다. 주공님이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시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백억로님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테크노마트에서 상가 가지고 있으면 신도림인가요? 강변인가요? 신세계로 새로 지은 거. 강변. 네네네.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사실 이게 잠깐만요. 강변 테크노마트가 재건축을 하나요?
제가 사실 개별 건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서. 스타필드가 들어선다. 이게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요, 이 재건축이라는 거 꼭 그 주택에만 이제 국한돼서 진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가가 자체가 이제 재건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상가 입주권이 나오겠죠. 그 상가가 이제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조합원으로서 너무 작은 평수가 아니라, 예를 들면 좀 그래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든지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입주권을 주려고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제 털고 나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보상금이 보통은 이제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상가 재건축이 어려운 이유가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이라는 말씀을 하신 게 그 이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또는 뭐 그 이렇게 털고 나갈 수 있느냐, 그걸 말씀하신 거라면은 당연히 뭐 받으실 수는 있겠지만, 또 내가 새로 생기는 그 상가에서 권리를 또 취득할 수 있겠느냐를 물어보시는 거라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것들이 의견이 합치돼서 이렇게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뭐 지금 잠깐 얘기가 나온 게 뭐 스타필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거를 하려면 신세계에서 통으로 매입해서 통으로 개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통으로 매입하게 된다면 그런 그 상가 입주권이 나오진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알못 첫걸음님이 잘 답변해 주시고 계시네요. 다음 뉴스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빨대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빨대 현상. 그 우리가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빨대 꼽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세종시가 다른 주변 지역들의 인구를 빨아들이고 있다라는 게 빨대 현상입니다. 그래서 청주시나 이런 공주 또는 상주 이런 곳들에서 조금씩 인구가 이동하는 그런 측면을 좀 보여왔었는데, 그런 측면이 조금 축소되고 있고, 또 청주 같은 경우에는 전출보다 전입이 또 많아지게 바뀌었다는 소식인데, 결국에는 이게 세종시에 더 이상 이제 이사 가서 빨대를 꼽아가지고 이제 이사 가는 인원보다 청주로 전입을 오는 인원이 조금 더 많아졌다라는 차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시가 그렇다면 인구 유입이 조금 주춤해질 수가 있겠죠. 여태까지 세종시가 사실 이 조성이 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높은 상승세를 보여왔는데, 그 상승세가 과연 거품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또 이런 논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상승세가 좀 잦아들고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지금 수준의 시세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거는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거기 거주하시는 대부분의 이제 공무원 분들이 소득이 높은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에 어울리는 시세를 저는 갖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거주민들의. 그렇기 때문에 세종의 시세를 조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충남, 충북 사시는 분들은 더더욱이나 뭐 약간은 조금 투자 가치로서도 세종을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벌써 마지막 뉴스를 보내드릴 때가 왔네요. 오늘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한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진행한 거 아닌가 좀 모르겠는데, 그래도 네, 오늘은 많은 소식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요. 부활못 첫걸음님, 사실 저렇게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지금 듣고 계시진 않지만 식사라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전부 여기 오셔서 한번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년 새 인구 유출이 가장 많은 동네가 어디일까인데요. 저는 좀 의외였습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감소한 지역이 안산이라고 합니다. 안산이라는 지역이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살아본 적은 없고요. 사실 뭐 잘 알고 있는 지역도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호재들이 몇 개 있다라는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서해선이라든지 뭐 신안산선이라든지 이런
새로 개통되는 열차들이 안산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산의 좀 택지 같은 경우에 기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정도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인구 유출이 더 제일 많다라고 한다면은 경쟁력, 도시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는 안산에 새로 지하철이 뚫리더라도 그것을 이용할 사람들이 줄고 있는데 그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서울에서 안산으로 지하철을 타고 가지는 않거든요,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에서 안산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원 자체가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안산의 아파트 값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안산 사람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눈여겨보셔야 한다는 측면에서 흥미를 가지고 제가 접근해 봤습니다. 이 호재를 타서 빠져나가자. 맞아요. 이 제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입지 센스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이제 북 콘서트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정말 눈여겨본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입지의 순위가 있습니다. 입지의 순위가 한시적으로 낮은 등급의 입지와 높은 등급의 입지가 한시적으로 시세가 겹치는 구간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반드시 이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정말 공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잘 못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사실 이걸 잘하는 분들이 더 적은데,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자기 집에, 이거 리오님이 하신 얘기기도 한데, 자기 집에 애정을 가지게 돼요. 자기 동네에 애정을 가지게 되고 자기 집에 애정을 가지게 되면 이 시세가 오르는 것이 진짜 이 동네가 좋아서 시세가 오르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겠다라는 말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면 그래요. 과천이 있고 뭐 인덕원이 있죠. 근데 과천이 시세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인덕원이 시세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인덕원이 과천과 시세가 이제 어느 정도 맞아졌어요. 그럼 인덕원이 와, 과천만큼 이제 과천급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과천으로 빨리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덕원 역시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참 좋아졌구나, 앞으로 호재도 많고 정말 앞으로도 잘 될 거야, 물론 그 예측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형성된 급지 간의 순위는 바뀌기가 힘들어요. 더구나 과천처럼 그 역사가 꽤 오래된 곳들은 더더욱이나 그 순위를 놔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세가 또이또이 또는 이제 비슷한 수준에 왔을 때 얼른 넘어가셔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주의 중심 인덕원이라고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호재가 우리 동네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호재를 내가 죽을 때까지 누려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가고자 하는 다음 넥스트 스텝이 어딘가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된다는, 저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시세 트래킹을 하고 꾸준히 뉴스를 접하는 이유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살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눈 뜨고도 놓칠 수 있지만 눈을 감고 있으면 기회를 볼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초등학교가 됐든 또 다른 커뮤니티가 됐든 간에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활발하게 하시면서 또 관심을 가지면서 뉴스를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오늘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께 뉴스를 준비해 드렸으니까 앞으로도 진행될 뉴스 브리핑 꾸준하게 참석을 해주셔도 좋고, 채팅을 또 해주셔도 좋고, 또는 저 방청을 한번 가겠습니다. 게스트로 나오고 싶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받아주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실 모집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저희가 좀 여건이 개선이 되고 이 공간이 조금 여러분들께 선보일 만한 정도가 되면, 사실 거의 다 구축이 됐습니다. 조금 마무리 단계가 남았는데 이번 달 말에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 오프라인 행사를 하게 될 거예요. 다음 달부터는 조금 더 여러분들 초등학교에서도 좀 활동을 전개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수록 저희가 더 신나서 일을 하고 또 신나서 조성을 하고 신나서 얘기를 하겠죠. 상호간에, 또 대화는 상호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50분이네요 벌써. 제가
오늘 반응이 좀 굉장히 좋아서 조금 더 여러분들께 그렇게 잘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서초그랑자이. 네. 여러분들, 네. 너무 저도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이런 뉴스를 살펴보고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동안 더 공부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제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이거를 계속해서 한번 부동산 초등학교에서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요. 오늘처럼 반응 너무 잘해주시면 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더 많은 내용을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한 주간 고생 정말 많으셨는데 다음 주에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